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여러가지 변이들이 출몰하면서 전세계 감염병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팬데믹 종식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덩달아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델타 변이는 기존 감염병 바이러스나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델타 변이는 한 명이 최대 9명을 감염시킬 만큼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해외 언론들은 감염병 기원과 강력한 전염력을 갖게 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또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원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 중국 기원설을 주장해왔지만 중국의 완강한 거부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 전파로 전세계 감염병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자 분위기가 급변했는데요. 그동안 중국 편을 들던 WHO는 결국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돌아섰습니다. 최근 WHO 사무총장은 감염병 유행과 우한 실험실에서의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의 연관성을 배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기원을 밝힐 수 있도록 중국이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WHO는 중국 연구소에서 감염병 바이러스가 유출됐을지 모른다는 이론을 배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완전히 중국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던 WHO에 배신을 당하자 굉장히 날뛰고 있습니다. WHO가 감염병 발병 원인을 조사하는 2단계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힌 것인데요. 정위신 국가보건위원회 차관은 중국의 실험실 규정 위반으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가설을 나열하고 있어 당황했다며 WHO의 기원 추적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WHO의 제안을 듣자마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반응을 보면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로부터 감염병이 유출됐다는 또 하나의 명확한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감염병의 중국 기원설을 뒷받침할 미국 의회 보고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폭스뉴스가 입수한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한 연구소는 감염병 발생 수개월 전에 가동한 지 2년도 안 된 공기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규모 개보수를 위한 입찰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한 연구소 측이 조달을 의뢰한 이유와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감염병이 실제 알려진 시기보다 앞서 발생했다는 우한 연구소 기원설에 힘을 보태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수행한 마이클 맥컬 공화당 의원은 시설 가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 우한 연구소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감염병의 중국 기원설을 뒷받침할 또 다른 근거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다음 달 발표할 미 의회 보고서에 우한 연구소 연구자들이 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조작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국에선 오히려 미국에서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면서 발뺌하는 중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019년 미국 50개 주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환자 중 일부가 코로나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과학자들이 미국의 폐질환 환자 142명의 흉부 CT 사진을 분석했더니 이들 중 5명이 확진자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잔추 우한대 바이러스학과 교수는 폐질환 환자와 감염병 확진자들의 증상은 유사하다며 2019년 당시 검사 키트가 없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실제 폐질환 환자로 오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뜬금없어 보이는 중국 측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확진자 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온 중국 관영 언론이 밝힌 내용이라 더욱 믿음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블룸버그가 발표한 감염병 회복력 순위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하자 중국이 1위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1위라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삭제했고 봉쇄와 출입국 방역 정책을 부정적 요소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우 대변인은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가장 많이 제공한 국가로 중국이 세계 1위의 방역국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에 5억 회분의 백신과 원액을 제공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 백신을 받은 국가들의 감염병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백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태국은 현재 최다수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태국 정부는 시노백 대신 아스트라제네카를 교차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시노백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 등 상황이 더 악화하자 시노백으로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모더나를 추가로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북한마저 중국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까지 170만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을 꺼리고 있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역시나 이런 상황에 중국도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장쑤성 난징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체 31개 성, 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으로 확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27개의 도시에 4개의 구가 고위험지역, 91개의 구가 중위험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은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률도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특히 난징의 경우 제2의 우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득합니다. 중국은 930만 명에 달하는 난징 시민에 대해 대도시 봉쇄 조치를 내리며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달 난징공항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이후 수백 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감염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중국 15개의 성으로 확산돼 전국적인 재유행 우려가 커졌는데요. 우한에서 감염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중국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델타 플러스 변이가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사례가 2명 확인됐는데 이 중 1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직 유입 경로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처럼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치료제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먹는 감염병 치료제, 일명 경구용 치료제 개발도 전 세계 각국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미플루처럼 집에서 쉽게 복용할 수 있는 먹는 약 치료제가 나온다면 감염병 치료에도 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먹는 치료제 개발은 해외 제약사인 화이자, 머크앤컴퍼니가 국내에선 6개 제약사가 먹는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그중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델타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확인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셀트리온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레키로나를 투입한 결과 약물을 투입하지 않은 쥐에 비해 바이러스가 크게 감소하는 등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생존율에서도 레키로나 투여군 생존율은 100%인 반면 대조군 생존율은 0%로 나타났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은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제는 백신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삼성전자가 유럽 공장발 백신 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더나사의 백신 국내 위탁 생산을 돕기로 결정하면서 모더나와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생산 공정 자동화, 효율화 등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까지 커지자 삼성전자가 도움의 손길을 뻗친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퍼뜨린 감염병 바이러스를 결국 한국이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조사부터 면밀히 이뤄져 중국이 더 이상 전 세계를 우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